수술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런 분들은 쌍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쌍수하기 전에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저만의 노하우인데.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입니다. 오늘은 티안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좋은 정보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을 준비해 왔어요. 네네. 정확하고 정말 원장님만의 노하우도 좀 모두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쌍수는 총 몇 번 하셨나요? 뭐 그런 거 세기로 하시나요? 그거를 처음에는 셌었던 것 같아요. 뭐 100번째 정도는. 근데 하루에 3개만 해도 1년이면 1000개고요. 그러니까 뭐 수천 건, 만 건 뭐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그걸 셀 수는 없죠. 그럼 지금 뭐 대략적인 수치로 대략적인 수치도 알 수 없지만 뭐 수천 건에서 만 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환자 입장에서 쌍수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점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게 너무 많아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없는 게, 이거를 보면은 또 다른 게 신경 쓰이고 다른 걸 보면 또 다른 게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몇 군데를 설명드리면, 일단 쌍꺼풀의 높이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는 속눈썹과 큰 눈썹, 이 두 눈썹의 위치 차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눈썹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뜨면은 쌍꺼풀이 크게 보이고, 눈썹을 낮게 뜨면은 쌍꺼풀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눈 뜨는 힘이 좋으면은 쌍꺼풀을 크게 디자인해도 쌍꺼풀이 작게 나오고요. 그다음 눈 뜨는 힘이 작은 분들, 눈이 약간 개슴츠레한 분들은 쌍꺼풀을 낮게 디자인해도 쌍꺼풀이 제법 크게 나옵니다. 혹은 뭐 지방의 양, 또 하나는 아나골과 이 눈가의 앞뒤 차이에 따라서도 쌍꺼풀 위치가 달라져서요. 대략 말씀드린 거는 눈을 수술한 성형외과 의사라면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말씀해 주신 사안은 본인이 이게 꼭 봐야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꼭 상담을 통해서 이게 알 수 있는 건가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심자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왜냐하면 성형외과 의사조차, 초보인 성형외과 의사들은 제일 처음 보면은 이 사람이 눈 뜨는 힘이 나쁜 건지 아니면 습관성으로 눈썹을 위로 뜨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게 좀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야 좀 정확히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매몰로 할 것인지 절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여쭤보실 것 같은데, 이 방법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뭔가 뭐 이유가 있나요? 이유도 있고 또 선택 기준도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매몰과 절개,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많이 한 게 또 부분 절개라고 매몰과 절개 사이에 있는 또 그런 수술도 있죠.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선 최대한 눈을 안 건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지만 절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풀릴 걸 걱정해서 이제 절개로 결정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짚으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40대 이후에 눈꺼풀 처짐, 피부 처짐 너무 많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처진 피부를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그거 이외에 쌍꺼풀이 풀릴 걸 걱정해서 절개로 해야 되는지, 혹은 부분 절개나 매몰로 할 것인지, 이거에는 결정해야 될 게, 일단 라인 한번 잡아봅니다. 라인을 잡아보고 그 라인이 잘 유지되면 수술을 부분 절개나 매몰 정도만 해도 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고요. 바로 팅 풀려버리는 분들은 절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으로 몽골인들 눈이라고 합니다. 피부가 두껍고 지방이 이 밑에까지, 속눈썹 밑에까지 쭉 길게 내려오신 분들은 거의 절개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라인이 잘 잡히고 피부가 얇고 지방량이 많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부분 절개나 매몰을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매몰은 뭔가 금방 풀린다는 인식이 있으신데, 네. 이학적으로 진짜 그런 예, 그럼요. 매몰이 오히려 건판에다 딱 거는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쌍꺼풀이라는 건 유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유착이 되려면은 밑에 딱딱한 조직, 그 다음에 피부 사이 유착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매몰 방법은 그 밑에 사이에 있는 다른 연부 조직을 제거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착이 좀 덜 일어나고, 일어나더라도 쉽게 풀리죠. 그래갖고 빨리 자연스러워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풀리는 거는 확실히 매몰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절개보다 매몰이 부작용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겠네요. 절개가 오히려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개를 하기 위해서는
눈 안에 여러 가지 구조물을 건드려야 돼요. 뭐 피부도 날려야 되고 그다음에 피부 바로 밑에 있는 여러 연부종도 날려줘야 돼요. 날린다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제거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메몰이나 부분절개보다 훨씬 공격적인 수술이에요. 공격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수술 결과가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절개를 꼭 해야 되는 눈이 아니라면 부분절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도 수술을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매몰 같은 경우는 보통 이 풀린다고 하셨는데 그 기간이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거는 베리에이션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환자들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수술한 환자도 40년 전에 50대 아주머니셨는데 10대 후반에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라인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는 절대 안 풀리는 눈 같은데 그런데 매몰 했더니 풀렸어요. 그래갖고 다시 절개를 했는데 절개를 했는데 또 풀렸다고 다시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이 좀 크긴 큽니다. 하지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하면 그 베리에이션을 되게 줄일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수술이든지 부작용이 없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성이나 이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원장님만의 좀 특별한 노하우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만의 노하우가 사실 모든 게 그래요. 뭐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일단 의사가 라인을 짚는다고 했을 때 두 눈이 대칭인 분이 거의 없어요. 한쪽 눈이 약간 더 크거나 한쪽 눈이 약간 더 작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앉아서 디자인을 잘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그냥 슬쩍 해보고 이거를 합시다가 아니고 다시 한번 떠보게 하고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다시 왼쪽 오른쪽 같이 보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고요. 그 다음에 또 환자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환자 거울을 보거나 이러면 눈을 막 이렇게 부릅 뜨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또 달라져요. 디자인을 앉아서 최대한 잘한다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저는 중간 점검이라고 수술하고 중간쯤에 라인 한번 만든 다음에 한번 앉혀봐요. 왜냐면 누워서 보는 걸 앉아서 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갖고 수술 도중에 한번 앉혀서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틀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다시 수정을 한번 더 합니다. 제일 처음에 디자인을 열심히 하고 수술 도중에 다시 한번 혹시나 모를 비대칭 가능성을 줄이면 확실히 비대칭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렸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티안나 유튜브 채널의 성형외과 전문의 김종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